뭐 할까? 나? 뭐해? 흐름을 이어타. 이게 터지면은 계속 끝도 없어. 일단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뭐 할래? 게임 할 것도 많어. 낮에 하자 그거는. 여기에 새벽 군대 썰이라고 막 적혀 있는데 야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 뭐? 너 이렇게 존잘이냐? 와 나 너 오늘 정우성. 야 왜 이정재? 진짜 잘생겼네. 아니 근데 원래 별명 나 정우성이야. 어? 나 원래 정우성이야. 진짜? 와, 나 거짓말 안 하고 여자 BJ들이 사실 나한테 계속 연락해. 주벌이랑 같이 만나지 마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나 방송 안 할 거야. 나 때문에 여자 BJ들 왜 멸망전 탈락한 줄 알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게임에 집중이 안 된대. 진짜로. 진짜 맞아요. 저 그래? 예. 아 근데 믿어줘야지.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해요. 맞아요. 예. 원래 막 시그니엘 같이 가고 싶다고 그때 막 난리 쳤는데 어떡합니까? 예. 괜찮네 인생. 재밌게 사네. 군대 썰 뭐 할까 뭐 이런. 야 우리 둘 다 약간 사람들이 저 빡대가리로 알잖아. 빡대가리 안 좋은 단어면 죄송합니다. 그 한번 좀 퀴즈 대결 한번 가죠. 퀴즈 대결? 뭐 새벽에? 아니 이게 뭐 그냥 게임하는 것보다 전화로 해도 돼. 아니 뭐 진짜 맞죠. 미스테리 해도 되고 코너 해도 되고. 미스테리는 좀 이따 하고. 안 자요? 난 네 잘 때까지 안 잘게. 나는 지금 뭐 만만하냐?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10시간도 더 한단 마인드야. 나는 냉정한데 잠이 뭔지 몰라. 몰라? 그게 뭐야? 아니 그게 뭐야? 평생 재우줘 한번? 내가? 어디? 아니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재움을 당했긴 했는데 많이 재우더라고. 코뼈를 그렇게 때리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잘못 자가지고 찌그러진 것 봐. 코너 해도 돼. 다시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흐름 봐서 할게. 지금 진짜 아무도 안 해서 우리 진짜 이때는 힘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빼고 하는 법도 연습해야지. 나도 이제 이런 때 되면 딱 할 말 없어 바로 거야. 야 근데 진짜 미스테리가 진짜 인기 많구나. 전체적으로. 미스테리가 그게 나도 혼자는 절대 안 해. 근데 우리가 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 카피지만은 뭐 할 거 없어 해도 되지. 분위기 봐서 하자. 뭐 지금 딱 하는 건 아니고. 풍 11만 개 뭐냐고요? 내가 10만 개 오늘 유도하겠다 컨텐츠 막 10만 개 1000만 원. 10만 개 처방하놓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 가서 저 노잼으로 해버렸네 그거를 저 그 판도라의 상자를 반성하고 지금 열심히 해야 또 씨. 오.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알죠?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 열받게 하고 시청자들 열받게 하려고. 알아 얘. 지금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 정도면. 너 사이코패스냐? 야 근데 안 되겠다. 야 살 빼야겠다. 살 빼고 3개월 뒤에 같이 사자. 3개월 뒤에 감남하면은 아프리카 이정재 정우성으로 가자. 존나 열받는다. 내가 지금 내가 이거를 3개월 뒤에 망상 때려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오케이 콜. 야 그 컨텐츠 한번 하자. 그래서 딱 역해만 탐방가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존나 열받는다. 나 지금 내가 오늘 많이 실망감이 있어서 존나 열받는다 지금. 왜 이렇게 돼지지 지금? 네가 한번 이렇게 부풀은 적이 있어서 그래. 하마처럼. 계속. 야 너는 그럼 한 번도 뚱뚱했던 적 없어? 난 지금 제일 뚱뚱해. 진짜로? 내 최고의 무게야. 하긴 17년도가 거의 진짜. 이랬어. 아니 그 여러분들 그 사진 혹시 뭐 쪽지로 보내주시면 안 돼? 아니 혹시 뭐 애기투브 씨가 일 안 하시면은 얘 전성기 사진 몇 개 보고 가죠. 어차피 저희가 뭐 컨텐츠 하기 전에 이게 뭐. 유튜브에 있어. 그래? 야 진짜 근데 개 잘생겼었어. 아니 왜냐면 나는 진짜 이게 남자가 봐도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랑 더 똑같아. 안정환 리즈 시절. 네가? 아니 테리우스야 테리우스. 아니 정환이 형님은 원래 잘생겼는데. 잘생기셨는데 지금도 잘생겼어. 리즈는 누구나 있다. 그렇지. 17년도. 내가 연예인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야 저거 뭐냐 펜코 저거. 죄송해요. 야 이거 물러봐. 뭐. 이거 너 앞으로 해봐. 이거 뭐냐? 우리 만났을 때
방송 보고 왔어요. 오늘 악수. 아니 뭐야 오늘 왜 여기 있어? 저 쉬고 있다가 애들이 어. 홍대 있으시다길래 방송 보고 왔어요. 아니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나는 야방을 이게 좋아했을 때지. 진짜. 눈이 이쁘게 생겨. 눈이. 아유 씨 말하고. 4년 전이지. 동갑이잖아 우리. 근데 우리 솔직히 존댓말하면 방송 좀 그랬잖아. 알잖아. 오케이, 그 감은 있잖아. 오케이. 반말하자. 오케이, 억울하다. 아니 그거 그냥 쉬는 날이라서 뭐 하러 쉬는 날이라 나왔다가 방송 한다길래 왔어. 오 왔어. 나도 왔어. 쉬는데. 와 15세 가네 진짜. 와. 근데 이러고 있네.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아니 저때 그 전에 한번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이 아프리카에 그날 이 홍대 야킹 하는데 저도 홍대 야킹 처음이었고 너도 오고 그때 뭐 BJ 4명이 동시에 야킹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홍대에서 야킹 2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서 오는 뭐 야킹 대전이냐 그날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남순이랑 이렇게 한번 전화했었는데 저는 그때 방송이 잘 됐어요. 나도 잘 됐어. 남순 씨는 처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근데 그때 남순 씨가 존나 툴툴대서 왜 이렇게 나는 고정이 좀 적었을 뿐이지. 나는 항상 만다리 찍어내듯이 찍어냈다서 15, 16, 17, 18, 19, 20 나는 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사를 안 하고 막 지나갔다 감스트가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쉬고 있었고 얘는 이제 야방하기. 왜냐면 얘가 예전에는 그 게스트들 데리고 실내 방송도 많이 했는데 야방도 많이 했거든요. 야방도 맨날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고 가서 인사해야겠다. 그래서 인사했죠 가서. 끝이야? 근데 저때 봤을 때 이 생각했죠. 와 씨 잘생겼다. 근데 이제 맨 처음 본 거는 그때였어요. 제대로 본 거는 제가 이제 영상 컨텐츠를 제가 아프리카에서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진짜 철구, 봉준, 남순, K 데리고 한번 해야겠다 영상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남순이가 막 이거 보면서 저한테 이랬거든요. 야 이거 대본 누가 있어?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 제대로. 그때가 그 인천 그 월미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딱 봤는데 야 진짜 개 잘생겼네.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렇죠. 비 와서 저 이렇게 좀 잘 안 됐었는데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그거 정확히 기억 안 나. 그래. 네가 많이 했어. 근데 너 진짜 17 내가 본 너 16, 17 막 그때 존나 많이 했어. 뭐 16대 많이 했지 그냥. 근데 16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분들이 뭐 내 보라를 좋아하실지 몰라도 나는 이제 일반인 애들 데리고 그래도 대상 받고 했으니까 열심히 했지 그때는. 그때 영상 있어? 그거 했던? 유튜브에? 있지. 근데 있는데 못 보여주는 게 왜? 그분이 계셔가지고 2, 3 그분이 계셔가지고. 오케이. 그래 그때 탑 5가 탑 6가 저 16년도에 철구, 보겸, 감스트, 그 다음에 망치부인님, 남순 세 글자 이분이 이렇게 해서 탑 6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상을 3명 받은 건데 맞잖아 16년도 때. 맞아. 근데 저는 또 마지막에 물려가지고 와 나 긴장 너무. 나는 솔직히 난 대상만 받은 것도 나는 신기했지. 나는 탑 6만 이제 탑 5만 들어가고 싶었거든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대상을 한 명 주던 시절이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3명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받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같이 받은 그 2명은 누가 봐도 이렇게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라 예 그때는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왜 3명이 주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복수예상 아니냐?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서수기 대표님이 잘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대단한 거 같아. 한 플랫폼에서 1등을 찍어봤다는 건 존나 대단하지. 1등은 못 해봤어. 대단하지. 진짜 대단하지 진짜. 뭐냐고? 야 나도 뭐 하나 좀 그거 없나? 야 나 뭐 자스민 차 이런 거 없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복숭아티 없나? 야 간단하게 상식 대결 한번 가자. 존나 열받는다. 뭘로 어떻게? 그래서 내기를 해가지고 이따 저 플렉스 나는 원피스 레진 건다. 아 상식되게 뭘로 해야 돼? 얘네들 내어달라면 되잖아. 그 준비해서 나 50 얼마짜리 사겠다. 새벽에 모바일 게임 광고한다고 해요 저 이제. 예 새벽에 이제 좀 제가 메인 시간에나 이럴 때는 못 한다 했고 새벽에 해서 저는 이제 아마 한 달 동안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번 연도 사실 목표가 시청자 수는 조금 내려놓고 사실 근데 이제 아예 신경 안 쓴다는 거 아니고 저는 이제 목표가 돈 버는 걸로 좀 바꾸고 제가 즐기면서 방송하는 걸로 좀 바꿔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야 되지? 배 아프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남는 게 돈이니까.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주고 뭐 유튜브 조회수 많이 찍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한 순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 안돼 죄송해요. 이거 긴급 통화 요청 눌렀는데 3초 안에 취소했는데 좆될 뻔했다. 이게 왜 되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좆될 뻔했네 이거. 좆될 뻔했네. 이미 출동 아니고. 야 아니 유튜브 얘기 잠깐 하면 주보리 씨랑 한 거 오늘 올렸거든요. 이거 조회수 그래도 하루에 60~70만원 나오겠네. 한 60만원 나오겠네 그래도 30분짜리인데. 저도 이제 뭐 깜빡이분도 계시고 한데 저도 이제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그런 거 좀 내려놓으려고요. 막 100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막 두 개 쓰고 이러니까 나 힘들어. 나도 막 재밌는 거 많이 올리고 싶은데.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주보리 씨한테도 도움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있네요 진짜로. 또 유튜브라고 미안합니다. 예. 유튜브 원금 노노하라고? 야, 내 유튜브 안 하는 BJ가 어딨냐, 얘들아. 맞잖아. 치지씨도 좀 올려달라고. 치지씨도 또 민교랑 해야 되는데. 근데 상호랑 오면 상호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상호한테 말해서. 왜냐면 상호가 또, 이, 천상계 잘하니까, 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니까 근데 민규 안 본지도 오래돼서 보고 싶네 또. 토트넘 중계 언제 할 수 있냐고? 토트넘 중계권이 있어야지. 중계권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6월달에 그 국대 경기를 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제가 알기로 이제 스포츠 팀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경기는 중계권을 다 따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달은 경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이번에 중계 보면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가 한 27만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한 13만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진짜. 왜냐면 한일전 진짜 좀 진짜 찢어버릴라 했거든요. 이게 또 축구 선수랑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네요 진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저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너무 선발로 많이 나왔어. 홍철 선수도 원래 수원에서 수원이 아니라
이적했죠. 하여튼 저 K리그에서도 선발로 뛰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부상이었고,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또 이강인을 톱에 세워놓고 그렇게 약간 좀 뻥축구를 한다 쉽지는 않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일단 중원에서 패스가 안 되니까 볼이 안 돌아가. 볼이 좀 돌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코 같은 데도 사실 갑자기 이제 신태용 감독 그립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신태용 감독 막 욕할 때는 언제고 맞잖아. 물론 이제 나도 그때 스웨덴전에 막 존나 뭐라 해도 뭐 나도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저 올림픽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올림픽하고 내년에 월드컵하고. 아니 감독은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바꾸면 안 되고. 내년에 월드컵 중계되면 진짜 심레전드지. 그 한 달은 진짜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로. (40만) 찍으려면은 제가 옛날에 35만 찍었을 때 네이버가 중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아시안 게임인가 아시안컵 때는 네이버 중계가 됐어도 제가 31만을 찍어서 29만 8천인가 30만 찍었는데 40만 찍으려면은 한국이 8강 정도 가야 돼요 솔직히. 네이버 중계를 떠나서 한국이 8강 가면은 제가 40만 가능해요. 중계 된다고 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6강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근데 힘들지.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16강이 빡세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가 축구를 너무 잘해요. 점점 잘해. 점점 이 미친 선수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16강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축구를 한번 바꾸려면은 진짜 비싼 감독을 한번 영입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감독한테 5년 이상 8년은 써야 돼요 사실. 예. 레브 감독이 독일을 오래 이끌었던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 밑에서 일하다가 쭉 이어서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기반 다 닦아놨던 것처럼 엄청 오래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기본 밑에서부터 뼈대부터 다 바뀌기 때문에. 아니 보니까 히딩크 감독님은 보니까 지금 어디 뭐 저기 무슨 저기 좀 저 뭐 소 어디 무슨 나라 어디지 거기 감독하고 계시던데. 아 퀴라소. 예. 어떻게 보면 중국 이제 U23, U20 이렇게 맡으시다가 이렇게 좀 딸리셔가지고. 근데 한국 축구가 약간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보다가 아우 나 진짜 절대로 안 봐야지. 어우 진짜 역겹다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보고 어쩔 수가 없어. 그 과몰입이 또 한 번씩은 또 너무 잘하니까 잘할 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감스 방송이랑 똑같다고. 그니까요. 예, 감스 방송도 아우 이 새끼 방송 더럽게 못하니 절대 안 봐야지 이렇게 해놓고 와서 또 보고 있잖아. 그래 그 썩은 롤 실력을 어떻게 10,000명 이상 보냐. 그것도 능력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남순이 방송도 마찬가지고 아우 이 새끼 약속 더럽게 안 지키네 진짜로 방송 안 키네 안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내 한마디 하고 갈게 이러면 들어가잖아. 맞잖아. 저 새끼는 뭘 그렇게 말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 말만은 하고 갈게. 개지랄해요 항상 보면은 정말로. 일단 들어와. 오늘 할 얘기 있어. 그래. 뭐
뭔데? 아, 네 얘기 좀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더만. 뭐 축구나 이런 거. 그럼 철구도 그러잖아. 레전드 왔습니다. 아니 방제는 억울야. 방제는 억울로. 오늘 진짜 큰 거 옵니다. 하나도 온 척 해야지. 그 방제목을 신경 써야 돼. 진짜. 그다음에 이제 보성님이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성님 도대체 어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할 말 많지. 없어도 있어야지. 야, 어떻게 뭐 게임 할래? 애들 안 만들고 애들 좀 쉬게 할까? 지금 하면서? 아니 게임을 그 PC 게임 하자고? 아니 안 만드는데? 그래? 응. 지식? 아나 지식 배틀 같은 거 하고 나는 미스테리 하려고 그랬거든. 미스테리 재밌긴 재밌어. 근데 계열받는다 진짜 참고로. 나 저번에 진짜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냐면 내가 그때 봤던 건데 여기 뭐 제가 비하가 아니라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막 토막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거는 진짜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테리 가자 그러면. 가자. 지금 5시지. 응. 지금 해야지 할 거면은. 지금 해.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새끼는 화장실 존나 많이 가. 근데 화장실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가는데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도 안 들려. 근데 화장실에 가. 아니 화장실 가서 나는 그거 하지. 뭐? 배 아파서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화장실 딱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잘 마무리만 잘 됐으면 좋겠다. 머리 안 감았는데? 이따가 해야지. 지금 뭐 못하고. 머리 좀 감으라고요? 이따가 좀 씻을 때 감을게. 지금 씻고 막 밥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씻고 뭐 하면은 너무 퍼질 것 같아. 진짜. 몰라. 잠은 언제 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 새끼랑 존나 많이 짰어요. 내가 3시간 동안 저 새끼랑 통화 내가 입을 얼마나 털었을 것 같아. 나 얘 오자마자 오늘 여기 8시 반에 도착했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 씨벌로만 나 진짜 찐텐으로 나한테 짜증 한번 내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냐. 몰라 나도. 이래 또 이래. 알았어. 그냥 뭐 짜기보다 그냥 리얼로 부딪히자. 우리가 언제 짰냐. 뭐 진행도 안 되고 뭐 하자. 부딪히자 뭐. 그렇지. 지도 머리에 생각이 있는데 이제 머리 고민이 많은 거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은 약간 지금 많이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지금 약간 뭘 하기보다 감을 찾는 약간 이런 시점인 것 같아서 오버도 안 하고. 원래 게스트도 BJ한테 지금 한 20명한테 넘게 연락했을걸? 진짜? 그림 그린다고. 근데 일단 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거고 뭔가 많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24시간을 한 것도 하면서 감을 빨리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섭외 근데 진짜 많이 파토난 사람들도 많아. 멸망전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어. 이해는 해. 나는 이해는 해서. 남사 고맙다. 아니 진짜 난 고마울 필요 없어. 저도 오늘같이 뭐 할 거를 짜야 되는 날에 이런 거물급이 오면 저도 편한 거예요. 뭐 고마워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고 뭐 큰 거에 감동해야지. 사소한 거에 감동 다 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 나 억울하다는 얘기할 때부터 너무 죽겠네. 나 MBTI를 너무 잘 본 것 같아. 성향을. 눈에 얘기하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야.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토크만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많은 걸 이렇게 좀 얘기하고 알려주고 싶은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나 너무 내 얘기를 좀 잘 안 해. 그래서 내 군대 얘기 썰도 약간 생각을 해본 것도 있어. 그것도 새벽에 좀 해보자. 안 잘 거면은 뭔가 또 얘기할 사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축구 지식도 많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너무 못하겠어. 이게 진짜
군대 옛날에 있을 뭐 지송이랑 뭐 있을 땐 얘기 많이 했었지. 얘기하면 많이 하지. 지식 대결. 일단 낮에도 계속 쭉쭉쭉 할 거니까 낮에도 플렉스 해가지고 할게요. 이거 하고 뭐 48시간 쉬냐 이러면 절대 아직 그렇게 쉬지도 않고. 야방 먹방. 근데 야방은 진짜 새벽에 코트 형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감사하다고. 다이씨도 수고했다고. 감사합니다 형님. 다이씨도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좀 약간 당이 떨어지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막 콩차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문도 피고 한 판만 하자. 아, 문도 피고로도 내기해도 돼. 나는 선물 사면은 사고 싶은 것이 어디 갔냐? 노잼이라고 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나도 미스테리는 같이 하면 하지. 나는 저 혼자 안 하고 나도 혼자 안 하거든요. 지금 텐션도 떨어졌는데. 그러기 말입니다. 미스테리 할 거 골라봐. 저 새끼로 고르라 할게요. 제가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잘 모르는 거는 선택적인 거 부분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저 새끼로 고르라고 한 다음에 나 옆에서 리액션하게. 낮에 나가면서 일단 계획이 뭐 신발 이런 거, 뭐 플렉스 이런 거 하면은 일단 주벌이랑도 먼저 수요일날 그 야방 있으니까 그 옷 타는 거 고르라 해서 그것까지 같이 살아보면 딱 되겠다. 선물 뭐 달라, 뭐 사달라 할 거냐. 일단 가격대 봐야지. 신발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수요일 제 야방한 주벌이 조교 해병대에서 군대 썰도 풀어보자. 그러니까 나는 조교가 진짜 막 육군 막 신병 들어오면 그런 조교가 아니야. 유격 조교라서 뭐 썰 풀 게 없는데 별로. 피파빵이야? 그러면은 옷 선물 줘도 되겠네. 나중을 위해서. 아이 할 거 없으면 하는 거지. 모르겠어. 나 피파 야 피파도 한번 해. 피파 너 피파 네가 한번 잡아줘서. 알았지? 피파? 피파도 해. 피파 깔려 있어. 피파 주볼이랑 해야 된대. 아 여기 우리는 단판으로 하면 되지. 나 팀이 없어. 나 지금 다 팔아가지고. 나 손흥민 나 이번에 금카 오지게 준비했잖아 진짜로. 나 지금 수요일날 컨텐츠 다 짜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24시간 준비 안 했나? 잠 안 자면 되지 뭐. 안 자면 되는 거야. 뭘로 할 거야? 일단 미스터리 바로 가자. 찾아봐. 미스테리 그 팸코 거기에 있어. 팸코 그 미스테리 게시판은. 아니 뭐 어디로 갈까요? 그 쪽지 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할게요. 미스테리 이 음악 들고 간다고? 너 사람 새끼냐? 아니 부으면 자동으로 손이 가는 것 뿐이야. 그럼 그렇게 부금으로 가면 안 되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개새끼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미스테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불 좀 끄시죠. 불 좀 끄겠습니다. 아 나 근데 이거 보다가 내가 나 너무 과몰입 와. 진짜 계열받던데. 아 사일런트 힐 부금 가자. 이거 어떻게 지금 매챗으로 왔나? 3년 전이었습니다. 계속 출근을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자 빠르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는 벗겨졌었죠. 더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웃기게 한다 그래가지고. 아우 네 알아서 자유야 표현은. 어디서 찾냐고.
아좀 이렇게 아, 나 손좀 해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쪽지로 보내주시라면 돼. 나는 이렇게 했어. 여기서 여기 있더라고. 여기 미스터리 공포 여기 유머 정보 게시판 여기 야 이거 다크모드 못하니? 있어요. 다크 할 수 있어 여기. 다크. 오, 간단하네. 네가 여기서 자꾸 일로 와. 일로 와서 봐. 부금 좀 더 키워줘. 이거. 좀 더 줄이자. 아니야 왜? 작어. 이 정도면 됐어. 어디 갔지? 확대 좀 할게요 캠. 아, 나 근데 계열받은 가야지 가자. 뭘로 버튼해? 야,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응. 뭐 말 조심하는 거 아는데 알지?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난 말을 안 할 건데. 오케이. 말 조심 못 할 거면 입을 닫을게 그냥. 이해준 해외 원족 도박 사건 가자고? 그거 난 봤었는데 심각하긴 하죠. 예. 시간 잠깐 내려도 되죠? 시간 잠깐 내리자. 그게 펜코에 그게 존나 웃기던데. 뭐? 이 새끼 치악산 이후에 사라졌냐 이거. 그게 존나 웃기던데. 아 이거 말고 잠깐 미스터리 공포 맞는데? 아 여기 공포 심리. 뭐야 공사나 당한 드라큘라. 진짜 몰라. 아 미스터리 미제 오케이. 아 여기네 여기 오케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너 어디 불편하니까 진짜 한 번만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보고 가야 되겠다. 이거 이쪽으로 옮기자. 정화조 재밌다고? 가자. 후쿠시마 정화조 우문사 사건. 1989년 일본 후쿠시마 현 마을에서 일어난 기괴한 사망 사건이다. 후쿠시마 현 다무라 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부금 바꿔줘. 맨 위에. 업무를 마치고 숙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안에 남자 구두 같은 것이 보여서 자세히 살펴보니 보여? 구두뿐만 아니라 사람의 발 같은 것도 변기 안에 보였다고 한다. 기겁한 여교사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화장실 변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알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은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체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넣은 거야? 변기 속 정화조 안에 다른 남자로 추정되는 시체가 있는 것이다. 시체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가슴팍에 자신의 윗 옷을 벗어 둘둘 말아 안고 있었다.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사람들이 정화조 안으로 손을 넣어 시체를 꺼내려고 시도했으나 너무 좁아서 결국 중장비를 투입하여 정화조를 부수고 시체를 꺼내는데 성공한다. 근데 좀 약간 징그러운 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잔인한 거. 부검 결과 시체는 무릎과 팔꿈치에 약간 긁힌 상처를 제외하면 딱히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동사 및 흉부순환 장애로 판명되었다. 이 흉부순환 장애가 뭐예요 여러분들?
않는. 많이 그게 왜? 아니야 날씨가 아니 그러니까 동사가 맞잖아. 근데 이게 왜 이상하다는 거야? 오케이.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한 점이. 후쿠시마는 일본 북부 지역으로 강추위로 유명한 곳이다. 단지 여교사 화장실을 훔쳐보겠다고 상의를 벗고 그 좁은 정화조에 숨어 들어간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옷 벗고 있어. 두 번째로 남성의 구두 한 짝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나머지 한 짝은 현장과 제법 거리가 있는 남성의 집 근처 제 방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제 방이 뭐야? 남성의 집 근처 자기 제 방? 자기 방 아니야 이거. 자기 방 아니야. 제 방? 똑같은데. 여교사의 화장실을 훔쳐보기 위해 구두 한 짝만 신고 거리를 걸어간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 남성의 행적이 불분명하다. 부검 결과 남성의 사망 시기는 시체 발견 2일 전인 2월 26일로 밝혀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전인 2월 23일에 선배 성별회에 참석하였고 다음날 오전 10시경에 아버지에게 어디 좀 다녀오겠다 말하고 외출한 뒤부터 사망 시에까지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모르지. 이거는 그냥 성인 남성 여성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되는 것 같은데 36 아닌데? 너무 좁은데? 안 들어갈 수도 있네. 되게 좀 등치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거 진짜 그래. 채팅창 말도 통아저씨도 못 들어가 여기는. 이 사건은 남성의 병택 성형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종결됐지만 위에서 설명했던 워낙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은 사건인지라 사건에 대한 얘기는 끊이지 않았고 용의자 2명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총장 선고 관계자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망한 남성은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사건 전에 촌장 후보 측에서 찬조 연설을 부탁했으나 남성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원한을 품고 남성의 굴욕적인 죽음을 선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뭐 뭔지 알아? 읽어봐 이제. 두 번째 용의자는 신혼 미상의 여교사 스토커이다. 애초에 사망한 남성과 여교사는 진이었는데 여교사의 남자친구가 사망한 남성이 친구였기 때문이다. 여교사는 신혼 미상의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데 사망한 남성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스토커가 남성을 죽이고 정화조에 버린 게 아니냐 의심이 있었다. 난 이거 같은데. 이게 근접하긴 하지. 이외에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관한 음모론 등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나는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 야, 너가 의심스러운데?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36cm면은 아니 당신이 이거 많이 재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엄청 짧아. 못 들어가. 아니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네모난 것도 아니고 이거 절대 못 들어가. 야, 네 어깨 몇인데 이거? 44? 구겨서 혼자는 못 들어가지.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 이렇게 넣은 거지 이렇게. 와 씨.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가 5배 커진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올타임 레전드 사건. 결혼을 앞둔 김명철 씨 갑자기 실종되었음. 32세. 명철 씨의 직업은 기업
전문 강사,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나 단체 행사 등의 진행 담당.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거죠. 뭐 이렇게 MC죠, MC.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180에 훤치 않게 잘생긴 외모 체대 출신이고 아마추어 농구팀에서도 제법 이름을 날린 건실한 청년이다. 이분이. 박현주. 집에 있으면 계속 생각나죠. 이 사람이 약혼자인 박현주씨, 신혼집 혼수까지 모두 마련 놓은 상태였고 실종된 날 일주일 뒤에 양측 부모님의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다. 업체를 하나 소개해주겠다. 근데 그 업체가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아니 제주도에 가서 한 2박 3일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명철씨는 좋은 일거리 하나를 소개받게 되었다. 실종 4일 전 조상필. 그게 바로 실종 4일 전이었고 이를 소개해준 사람은 약혼녀 현주씨의 친구인 조상필 사채업자임. 성남시 관주 지역에 있는 음악인 연합회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브로커 1,500만원. 그러니까 김명철씨 1,500만원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너는 소개해주는데 왜 너는 없느냐. 나는 친구니까 그냥 너희가 하는 거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어떤 음악인 협회에서 제주도로 연수를 가는데 와서 진행을 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것. 게다가 조상필은 자신이 소개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선심을 씀. 이제 여기서부터 좀 그러네. 아니 농구 선수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연합회에서 진행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실종 당일 오후 3시 오후 4시 명철씨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일거리를 소개받는다는 기대감에 제법 들떠 있었고 현주씨에게 들려 신용카드를 빌려감. 술접대를 하게 될 것 같아 한도가 높은 현주씨의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것은 가까운 거리 약속이 잡혔는데도 명철씨가 자신의 차를 가져갔다는 거임. 술 대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차를 갖고 오라. 다시 전화해봐. 명철이 차로 이동할 거니까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동할 건가 보다. 실종 당일 오후 5시 38분 이분이 이제 CCTV에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카드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긁는 게 아니고 인출을 하네. 좀 이상하긴 하네. 그날은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던 날로 명철씨도 접대가 끝나면 현주씨가 있는 곳으로 와 함께 경기를 보며 응원할 계획이었음. 근데 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아니 내 과거를 내 친구들에게 모두 들었어. 그 이야기 너무 힘들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네가 잘 알 거야. 아니 그동안 너 때문에 괴로웠고 빚도 많이 졌음. 내 과거 알고 나서 만나는 여자 있어. 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더 이상 못 보겠다. 꺼져. 근데 명철씨로부터 뜬금없이 이런 결판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 못 봤어? 나 명철씨랑 잠수 탈 거니까 더는 연락하지 마. 이건 이제 그 여성분이. 게다가 그 뒤에 전화 걸려오는데 어떤 여자가 명철씨가 잠수 타겠다는 소리를 함. 아니 언제 헤어졌어 그랬더니 5시 반에서 6시 반에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명철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를 담보로 해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조상필은 명철씨가 자신에게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의 돈을 빌려갔다고 함.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직. 게다가 이를 소개시켜준 최 실장에게 사업 섬수금 선불이익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함. 총 그럼 5,500? 뭐야 이거? 음악연합회 뭐 1,500은 돈이 얼마야? 그리고 이중생활을 하는 듯 휴대폰 2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약속이 있다며 급하게 자리를 떴다고 함. 조상필의 말대로라면 마치 명철씨가 거액을 돈을 갖고 어디론가 잠적한 모양새. 아니, 돈 문제인 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명철이 연락 안 되죠.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그 여자랑 갔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절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오로지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소 명철씨의 행실을 비춰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문자 한 통 오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이 생겨서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갑니다. 혹시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린 자식 철이 없어 그렇다 죄송한 말씀만 해주세요. 진작에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땡땡땡 때문에
빛이 많이 생겨서 땡땡땡 거짓말 때문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 오면 외국에 잠깐 갔다고 전해주세요. 다 정리되는 대로 찾아뵐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런 문자 자체도 엄마한테 엄마 못 보내니까 안 보내고 이런 말투를 쓴 적도 없고요. 아 문자 자체가 근데 이게 여기서 나는 거기서 이상한 것 같아. 띄어쓰기도 없어. 띄어쓰기 없잖아. 아까도 그랬잖아. 김명철 씨 아버지 돈 문제도 가져갈 이유가 없는데 돈을 사채 빌리려 했고 또 여자 문제도 현주하고 상견례를 해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양쪽이 다 결정이 거의 된 상태인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잠수 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직장 동료 닉네임으로 하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김명철 씨가 닉네임이 김목사입니다. 김목사. 예, 굉장히 반듯해요. 딴짓도 안 하고 평상시에 술 담배 이런 것도 안 하고 가족이 보나 직장 동료가 보나 명철 씨의 잠정 의문투성이 게다가 명철 씨는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김명철 씨 아버지 명철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밖에 안 남은 게 기특한 거지요. 등록금이 비싼데. 직장 동료 돈이 제일 필요했다면 먼저 교육 일정 끝나는 거 아직 결제를 못 받았더라도 제가 미리 가불 형태로 미리 좀 당겨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제일 먼저 했겠죠. 이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 직장 그 상사신 것 같은데? 동료라고 돼 있잖아. 학자금 대출 조금 남은 것 빼면 빚도 없었음. 굳이 자신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는 갔다는 조상필의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실종 5일자 오전 7시. 그런데 경찰 수사 중 김명철 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남. 실종 5일 후에 김명철 씨를 목격했다고 제보함.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일단 이 목격자를 기억에 둘 것. 한편 조상필이 이를 소개시켜 줄 때의 상황도 매우 이상함. 일단 교육 일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제 방법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리고 미팅하는 자리에서 돈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오간 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쪽 업계에선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는데 조상필은 당일날 브로커 최 실장이 명철 씨에게 사업 선수금 선불 입금을 건넸다고 했고 저도 그런 식으로 계약해 본 적이 없고 제가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할 때도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번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인감과 주민등록번이 필요한 경우도 없는데 명철 씨는 당일날 인감과 주민등록번을 갖고 나갔다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남 예총 사무국장 조연기 각 시마다 하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단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별도로 연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명철 씨가 소개시켜줬다는 음악인 단체는 알고 보니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상필은 명철 씨 차를 담보로 2,500만 원 빌려갔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단지 명철이 도장 찍고 지문 찍어놓고 이런 것만 찍어놨지 주민등록번호도 안 줬고 주소도 안 줬고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술한 차용 증서를 내밈. 조상필은 명철씨가 자기 돈을 빌려서 도망갔다고 주장을 함. 그리고 이상하게 김명철씨의 차는 중고차라서 1,000만원에 산 것. 근데 조상필이 빌려줬다고 주장한 돈 2,500만원. 차값의 2배가 넘는 사채업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했을까 싶음. 잠깐만 난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이 말이. 어떤 거? 이거 뭔 말이냐 이거. 내 이해가 안 되는데. 중고차를 1,000만 원에 샀다고? 차가 있는데 1,000만 원에 중고차라서 샀대. 그러니까 차값의 2배가 넘는 돈을 사채업자가 차를 약간 담보로 받고 이렇게 2배로 빌려주는 차가 거지. 1,000만 원짜리 그걸 보증을 받고 2,500만 원 빌려주냐고. 말이 안 되네. 미쳤네. 그치. 담보대출이면 상한가를 하지 않을 시에 돈을 담보로 차량을 가져갔다는데 이 사람은 그날 가져갔단 말이에요. 12일에. 게다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가져가는 것인데 조상필은 당일날 명철씨의 차를 가져감. 명철씨가 정말로 잠적할 계획이었다면 오히려 자신의 차를 갖고 가는 게 용이했을 거임. 조상필에게 차를
바로 넘겨줄 이유가 없음. 또한 가족들에게 온 문자가 의심에 가는 명철씨는 평소에 띄어쓰기를 하는 사람. 맞네. 네가 많이 도와줘서 편하게 진행했어. 수고했고 조심히 들어가. 아까랑 다르죠. 아까랑 다르죠. 고생했다. 잘 가고 내일 운동이나 같이 하자. 늘 뭐 졸라 많이 보내줄게. 앞으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밥만 만난 거 챙겨 먹어. 사랑해. 이겠지. 옛날에 쓰던 휴대폰 문자 500개 정도인데 모두 띄어쓰기가 돼 있음. 맞네. 이 다르네. 군생활 했던 엄마라 그랬는데 엄마 잘 지내요 하고 있어요. 이런데 다 개소름 끼치는데? 표창원씨, 김명철씨 본인 글씨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없고요. 만약 김명철씨 본인이 썼다고 한다면 본인이 쓰고 싶은 그런 이야기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쓰라고 요구받아서 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박현주 홈페이지에 무심코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딱 나온 거죠. 얘 조상필은 띄어쓰기를 안 하는 애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맞는 거예요. 제가 조상필이 나한테 남긴 글을 봤는데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명철이는 항상 띄어쓰기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런 거 보냈는데 그거는 명철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상필이다. 싸이월드. 와, 싸이월드 오랜만이네. 오, 근데 이건 조상필이고. 그러네. 개소름인데? 미니홈피에 나와있는 글쓰기 반복과 메시지 사이에 상당한 동일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두 글씨의 습관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당일 조상필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렌터카 업체 직원 빌려갔던 거 맞아요. 처음부터 5일인 이제 하루 이틀 타다 연장된 거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우선 조상필은 사건 전에 차를 렌트카의 동선을 추적해본 결과 명철씨의 약속 시간이 1시간 반 전인 오후 4시부터 약속 장소 가까이 있는 술집에 주차되어 있다가 명철씨에 만난 뒤 2시간 뒤에 1km 떨어진 빈 인테리어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무름. 바로 이것이 명철씨의 휴대폰 최종 발신 지역. 여기서 머물고, 아니 축구한다고 난리 쳤잖아 12일에. 아니 물통 갖다 두들기고 쌩 난리를 쳤어. 아니 봤지. 아니 축 처진 거 있고 막 들어가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전 시작하려고 하냐. 세상에 아직 축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수에 취해가지고 맞대기 갖고만. 아니 내가 그랬어. 두 남자가 명철씨를 부축해 빈 인테리어 가게로 들어간 것은 인근 식당 주인이 목격함. 둘 중에 한 사람이 조상필이에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깜깜한데 이렇게 입고 들어가서 못 봤어. 없고. 이렇게 없고. 그중 한 사람 얼굴까지 봤고 조상필이 확실하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누군데? 다름 아닌 명철씨에게 일거리를 소개했던 브로커 최 실장. 하지만 아니 걔가 그날 축구하는 날 워낙 우리 주문이 그런 날 많았어요. 아니 주문이 많이 밀려있었고, 아니 배송도 나갈 건 많이 밀려있는데 걔가 원래 출근 시간이 6시인데 6시 안 나오더라고. 아니 하여튼 2시간 지각한 걸로 내가 뭐 기억을 못해서 직원들한테 못 물어봤는데 우린 직원들 말에 의하면 8시 다 돼서 나온 것 같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최 씨는 사실 브로커가 아니라 동네 야식집 배달원. 당일날 2시간이나 지각함. 앞에서 실종된 명철씨를 목격했다고. 아까 만난 장소에서 2시간 뒤에 1km에서 실종된 명철씨를 목격했다 제보한 사람도 최씨, 브로커 최 실장, 사실 야식 배달원, 그리고 명철씨 목격 제보자. 즉 최씨는 조상필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다 입을 맞춘 거잖아. 와, 야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그날 초진으로 왔기 때문에 내과 의사가 수면제 많이 처방 안 하니까 일주일치 하루에 하나를 일주일,
조상필과 최씨는 사건 전에 여러 군데 병원을 들려 수면제 처방을 받고, 이쯤 되자 최씨는 사건 당일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한 조상필의 부탁으로 술집에서 미리 대기를 했고 수면제를 타서 명철씨를 잠재웠다고 진술.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원래 차 안에서 돈만 오가고 헤어졌다는 진술한 조상필이 진술을 번복함. 명철씨와 술집에 갔던 건 사실이고 명철씨는 술이 깬 뒤에 스스로 나갔다고 함. 그러나 계속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 아니, 사무실에 와서 깔세 선불 월세 하나 얻어달라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얼마나 쓰냐고 하니까 한 달 쓴대. 명철씨를 얻고 들어간 그 빈 인테리어는 가게는 알고 보니 조상필이 세를 내고 한 달간 빌린 장소였음. 왜? 와, 아니 그 뭔가 계속 해놨구만. 그런데 물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물이. 아니 그리고 이제 밤늦까지 시끄러워도 소리도 나고 옆집이 안 들리는 데를 얻어달라 하더라고. 굉장히 급하게 얻어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보여주자마자 무조건 하자 그러더라고. 그런데 조건이 있었음. 물이 콸콸 나와야 하며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는 것을 원했어. 그게 바로 빈 인테리어 가게. 수도꼭지도 있고 바로 아래층은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는 댄스 교습소. 조상필은 왜 이 장소를 빌렸을까? 아니, 점포를 뭐하냐고 언제 물어보니까 자기 선배가 나무 고급 자재를 싼값으로 사게 됐대. 아니 그것을 잠깐 보관했다가 그 안에서 좀 닦아야 한다네. 아니 왜냐면 건설 현장에 있던 거라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닦아서 팔면 그게 돈이 상당히 남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 하더라고. 부동산 업자에겐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며 점포를 빌림.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증언. 아니 다 보였는데 이 사람이 오더니 스티커로 다 가려서 아니 안 보였어. 일단 투명 유리로 되어 있던 점포를 전면부를 안 보이도록 가림. 그 며칠 뒤 명철씨가 안으로 업혀가는 게 목격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 문을 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물이 차더라고. 그 사람 발에 여기까지 물이 차더라고. 그 안에서 가게 안에서. 그래서 날도 좋은 날 내 생각에는 날도 좋은데 저 집은 왜 이렇게 물이 찼지? 건물 지하 댄스 교수 사장. 가게 안에서 밖으로 3시 쪽으로 물이 막 흘려내렸다니까. 막 흘려내리니까 이런 틈으로 새서 틈으로 들어왔겠지 물이. 그 인테리어 가게 점포에 물이 흘러 넘쳤다고 함. 아니 전화해서 왜 거기다가 미체 물이 새게 하냐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쥐가 막 썩어서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거 청소하느라고 물을 좀 뿌렸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쥐가 썩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건 왜 쥐가 썩어 있으면 쥐만 치우면 되는 거지. 거기다 물을 죄 틀어서 밑에까지 셀 정도면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또 적당한 이유를 들러댄 조상필. 그리고 6월 4월 양이 갑자기 2배가 늘고 그달의 물 사용량은 2배가 많았다. 가게 안에서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물이고 수도꼭지를 88시간 동안 틀어놔야 소모할 수 있는 양. 저 마른 물을 어디에다 사용했을까? 이번엔 다시 최씨 증언. 최씨는 명철씨의 인테리어 가게에 업어다 주고 야식집을 출근하기에 돌아갔다는데 가던 길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니 조상필이 문틈 얼굴을 내밀고 나중에 갖다 준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요. 안에는 대체 무슨 일이? 수집한 증거물 사진입니다. 수사 결과 머리카락과 여러 개의 혈흔이 발견됨. 이 남성의 DNA형이 그 실종자 김명철 씨가 사용하던 칫솔 DNA형과 동일한 것이 확인돼서 사건 형사에서 채취된 혈흔은 김명철 씨의 혈흔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철 씨의 것이 맞음. 그리고 조상필은 안에 있던 소파를 내다 버렸는데 소파 가죽을 재활용한 의자에서 발견된 혈흔 사진. 인근 식당에 그 소파 가죽을 재활용했고 거기서도 명철 씨의 혈흔이 발견됨. 조상필의 진술대로 서서 몸싸움을 했다면 아래쪽 혈흔 형태는 길게 늘어진 모양이어야 함. 하지만 혈흔은 모두 정원형에 가까운 형태.
누워있는 자세에서 피가 수평으로 튀어 나오는 형태의 혈흔임. 게다가 피가 벽까지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정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나옴. 주먹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음.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경위. 만약 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 아래쪽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니까. 명철씨는 185 장신의 아마추어 농구팀 주전으로 활약하고 덩크슛까지 가능할 정도로 신체 조건이 좋음. 조상필의 덩치가 크긴 하지만 술에 취해 했었더라 할지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을 했다면 명철씨가 일반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것. 아마 무방비 상태로 당했을 걸 추정.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흔은 몇 개가 어떻게 남아 있었던 것일까? 맞네, 물이 넘친다 했잖아. 넘치고도 남을 양이라고 했지. 넘치기도 하긴 했지. 사건 현장을 보면 안쪽 벽면 절반 아래 페인트 맞네. 여기만 지금 여기 안 돼 있고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 급하게 칠한 것으로 보임. 다량의 혈흔이 있는 장소, 그것의 주된 증거인멸 장소겠지요.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부 주변에 남아있는 증거물을 놓쳤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혈흔이 안쪽 벽에 집중한 나머지 옆쪽 벽은 남은 몇몇 혈흔들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 아, 그니까 이쪽만 하고 이쪽은 못했네. 다량의 물을 쉽게 배출시키기 위해 배수관과 연결된 싱크대를 뜯어낸 흔적도 보임. 배수관 외부에 공용 하수도로 곧장 배출된 구조. 그리고 조상필 지인의 증언. 뭐 때문에 단순해요. 아니 걘 돈하고도 상관없는 녀석이. 아니 그 연막이에요. 돈 문제는 100% 여자예요. 뭐 결혼한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나오서부터 아니 아무래도 얘가 뒤틀린 것 같아요. 계획 세운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상필은 그게 아니었죠. 그 이상이었죠. 조상필은 평소 현주씨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현주씨는 원래 그 명철씨하고 약혼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조상필하고 지인이잖아. 그런데 조상필이 저한테 좋아한다는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친구다. 아니 친구이지만 조상필은 항상 저한테 현주야,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빌어준 친구야. 고마워. 항상 고마운 친구야 너는. 그렇게 때문에 명철이한테 소개시켜주고, 명철이도 그래서 그 좋은 면으로 계속 그 사람을 좋게 봤던 거고, 그래서 그 형 계약도 소개시켜줄 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거고. 현주씨는 평소에 그런 사실 눈치채지 못했고, 요즘은 결혼하기 전날 깨지고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지고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낌에 내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느낌? 그런 제 느낌이니까. 응? 명철씨와 현주씨의 상견례 한 달 만에 조상필은 반응이 약간 미심쩍음. 이건희 복선이었을까. 상견례 소식을 듣고 부동산 상담하고 명철씨 얘기를 제안하고 수면제 처방하고 술집 렌트카 섭외하고 명철씨 만나고. 그러니까 이걸 듣자마자 그냥 타다다닥. 실제로 조상필은 현주씨로부터 상견례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날 부동산 상담을 했고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조상필 친구. 두 번이었어요. 아니 제 걸로도 한번 보내주고, 아니 그 다음에는 뭐 그 모르는 전화 갖고 와가지고 해달라는 거 해달라 그러고, 아니 자기가 뭐 글귀라든지 어휘력이 딸리니까 뭐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었어요. 아 맞네. 그 문자 못 봤어. 나 명철씨랑 잠수 탈 거니까 넌 연락하지 마. 가족들에게 보낸 몇 통의 문자는 조상필이 친구에게 부탁해서 보낸 것이었고, 현주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조상필의 사주를 받은 여자였던 것 밝혀졌음. 사건 이후 조상필의 행적을 조사해봤는데 성남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폐기물 종합처리장, 탄천, 하수처리장, 탄천, 한강 둔지를 들린 것으로 확인됨. 이 장소에서 소방서, 방범 출전할 때 잠수부 등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함. 시체가 없네. 죽이진 않았습니다. 진술을 계속 번복한 조상필이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 와, 쓰레기 새끼 진짜.
시신을 찾지 못한 데다 명철 씨가 살해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관계로 조상필은 살인죄가 아닌 감금 폭행죄로 구성되었고 징역 7년, 1심에선 15년형이었으나 감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진술을 받았지?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잖아. 7년이면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와. 나왔어요? 나왔다고? 아 당시 2010년이니까 이탄도 있다는데? 이탄 어디 있는데? 아직 못 찾았다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야 근데 아니 난 중요한 게 근데 왜 감형을 해주는 거야? 그것도 8년이나? 예? 법이 그러니까 법이 족같은 거지. 와. 시체가 없잖아. 부검도 해야 되고. 아니 이거 2탄 이거 쪽지로 혹시 보내주실 분 계신가요? 와 오지게 열받네 진짜.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지금 어떻게 그 감옥에 있다 그 나온 거잖아. 그게 너무 무섭다. 개 무서운데 갑자기. 야 탱구야 오늘 갈 때 엘리베이터 갈 때 집까지 가져와야 된다 알았지? 무조건 같이 그 형 비번 칠 때까지 같이 가져와야 된다. 철수 아직 안 했다고? 아니 왜냐면 이제 7시라서 집에 갈 때 좀 무서워가지고. 아니 무조건 해줘야 돼. 이번에 이게 매니저가 무조건 해야지. 그게 법이지 내가 봤을 때. 아니 참 이건가? 아니 나 이거 2탄 무조건 보고 싶은데. 아 오케이. 역시 동석씨 이거 2탄 보내주신대 동석씨가. 차는 어딨어 그러면? 사라진 약혼자 흔적 2부. 이거 아니야? 와 이거 뭐야? 오케이 2탄이 개 충격적이라고 그래요? 좋은 목재가 있어. 이를 가공할 장소. 아니 사진 잘려서 저 좀 기다리면 다시 보내주신 거죠? 오케이 좀 링크 다시 기다릴게요 지금. 왜 잘리는 거죠? 이 새끼가 뭐 하는 새끼야. 아이디 조상필 감스씨 어디세요? 나가 이 조상필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또 나가지지도 않아. 꼭 저렇게 아이디 바꿔가지고 조상필 감스씨 어디세요? 이제랑 야 이마 자 주소 말하지 마. 씨. 존나 무섭네 진짜로. 아 근데 답답하다. 아니 나 근데 난 증거 아니 그러니까 시체 없다고 다 맞아 떨어지는데 시체 하나 없다고. 아니 그 나는 감명해 준 게 와. 근데 이게 참 뭐 내가 법을 알아야지 뭐 씨. 괜히 또 이거 오버하면 안 돼. 말 조심해야지 뭐. 법에 대해서 알려줘. 법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 속죄법인가 속인법인이 있거든. 아니 저 조용히 조용히. 야 알았어. 남순아 모르면 닥쳐 그냥 제발. 너 뭔지 모르잖아. 아 나는 그런 게 진짜 무섭다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묻지 마 살인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게 너무 무서워 진짜로. 그거는 개씨.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치안이 우리나라 거의 1등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 근데 나는 이제 가끔 막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 왜 안 되냐? 엘사님 어서 자 이게 2탄인데 사진이 많아서 로딩이 길어지는 줄 잠시 찾아볼게요. 아 사진이 많아서 그러면 딴 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놔두고. 오케이 엘사님 어서 오시고. 근데 오지게 열받네. 미국판 기생충. 안녕 지금 집 나와서 친구 집에서 글 쓰는 중이야. 왜냐고? 이 집에서 한 2년 전쯤에 이사 왔어. 전 주인이 2000년대 이 집을 직접 짓고 살다가 몇 년 전 인도로 이사 왔거든. 위에 사진은 우리 엄마 아빠가 쓰는 방인데 어느 날 이런 거 찾았어. 씨발 내 동생이랑 나랑 뛰어댕기면서 놀다가 내 동생을 책꽂이 쪽을 밀었거든? 근데 동생이 넘어지면서 책꽂이를 잡았어. 전까지는 이게 벽에 붙은 건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무서운데? 아니 무슨 나선 계단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내려가 봤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일 위에서 찍은 사진이야. 계단이 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 끝이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중간쯤 내려가니까 기어 들어가는 데가 나오더라고. 빈 공간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데가 나왔어. 누가 우리 집 벽에 살고 있었던 거야. 저거 내 할로윈 사탕인데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방 안에서 저걸 꺼내갔단 말이지. 바나나 껍질은 크게 확인용이고 이거 찍고 한 30초 동안 멍하게 있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올 때 거기 있던 물건도 몇 개 가져왔어. 먼저 담요 밑에 이 코끼리가 있었어. 이 열쇠도 찾았는데 아직도 뭘 여는데 쓰는 건진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존나 무서워. 뭐야? 근데 나도 이거 나 주작 같아. 이거? 그치. 이렇게 대담할 수가 없지. 보통 사람이라면은 저거를 이렇게 글 쓸 시간이 없다는 거. 내려갈 용기도 안 났을 걸. 저걸 보자마자. 아니면 부모님한테 여쭤봤겠지. 이거를 이런데 뭐냐. 근데 그걸 내려갈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서 저걸 광경을 찍고 글을 쓰고 있다. 그 정신이 말이 안 되지. 제 정상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도움을 요청해서 이미 끝나고 나서 그냥 후기만 썼겠지. 무슨 진짜 쓰고 싶었으면 사진까지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되지. 네가 반대로 생각해. 너희 근데 사람마다 이 문화가 다르잖아. 생각하는 게. 아니지. 신고해놓고 그 사진을 같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아무리 문화가 틀려도 공포를 느끼는 시점은 또 비슷해. 사람은. 저거는 극한의 공포. 너희 집에 반대로 벽을 밀었는데 갑자기 저런 통로가 나와봐. 너 들어갈 생각을 하겠어 일단? 나는 안 들어가지. 못 들어가. 근데 나는 이제 이러지. 오늘 레전드 찍겠다. 보라 6만 찍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방송을 키면 들어가. 용기가 되겠지. 방송 키고 들어가겠지. 또 감쿠로 불러가지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저 민규 발로 차고 들어가라 해가지고 형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바로 7만 찍어야지 우리는. 그래 나 진짜 만약에 저게 맞았으면은 저렇게 사진으로 안 찍었을 것 같은데. 맞잖아. 그치. 영상으로 찍지 않아.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뭐 문경 그 가져왔는데 문경이요? 오케이. 이건가? 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니라. 문경 십자가? 여기 맞는데? 이건 아니고. 아니 2부 쪽지로 보냈다고. 오케이. 누구한테 보냈어요? 결축광님 누구한테 보냈어?
너한테 보냈겠지. 캠방으로 돌려야 돼. 맞네. 전자는 켜져 있어요. 아 있다 씨. 하나요? 응. 2부입니다 아까 그 후편. 저거 해줘. 다크. 오케이. 이거 다크 안돼 이거는. 오케이. 이거 다크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 거야. 잠깐만. 아니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열어놔야 돼. 이거 열어. 그럼 열고 닫았어? 열어. 거기서 이게 올려. 줘봐. 이렇게? 응. 한번. 근데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죽이진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살해진 예비신랑. 아까 그겁니다. 조상필. 2010년 6월 경기도 성남 체대를 나오고 아마추어 농구 선수다 기업 강사로 활동했던 김명철씨. 잘생긴 형의 키 185로 권장하고 결혼은 4개월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근데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아까 이거 2부 맞아 이거. 이거는 안 나왔다. 닉네임을 하면 설명이 될 거예요. 김명철 닉네임 김목사입니다. 김목사. 일부 요약. 명철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저한테 상의하고 저희는 모아서 앞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런 사람인데 여자 문제로 그리고 돈 문제로 절대로 정말 1%도 없어요. 김명철은. 게다가 평소 행실이 좋기로 유명했고 평판이 좋았던 명철 씨. 여자 돈 문제 같은 거 전혀 없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명철이가 전화가 딱 왔잖아요. 제 거에 울 명철이라고 딱 떴어. 명철 씨 여자친구 때문에 힘든 거 몰랐어? 나 명철 씨랑 잠수 탈 테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몇 시간 동안 약혼녀에게 연락이 없던 명철 씨 전화 온 것을 스킵하라고. 오케이. 스킵. 이거 스킵. 아까 했던 거. 맞네. 다 똑같은 건데? 잠깐만. 봤던 거야 다. 이것도 봤어. 여기네. 김명철 씨가 실종된 곳으로부터 500m 떨어진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의문의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호흡도 맥박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상황실에 연락을 취해서 야식집에서 배달한 20대 중후반 박병준 씨가 새벽 3시 목욕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다. 박병준 씨의 몸에서 술과 수면제가 검출되었는데 지인들은 술 못 마시는 박병준 씨가 수면제를 먹었을 리 없을 거라고 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누군가 인위적으로 끊었다고 보는 거죠. 맞네.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누군가 안전장치를 파손한 흔적 발견되자 경찰은 박병준 씨에게 행적을 향해 조사를 하게 됐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조상필과 같이 일했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를 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경찰은 또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박병준은 조상필 한 명과 일했던 것이 아닌 동시에 그 쌍둥이 형제 조재필 씨와도 같이 일했다는 것. 3명이서 계속 나와. 화장실에서 지금 씻다가 쓰러진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수상쩍음을 느낀 경찰이 수사를 하자 점점 심상치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데 A보험사 3억, 4억, 10억, 뭐야? 17억 박병준 씨 앞에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10...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17억이면은 나도 모르겠다. 이 정도가 나온다고? 원래 커요 사망보험. 그래요? 보험료를 158만원 냈다고? 월급이 100만원 남짓인데? 그러니까 100만원인데 보험료를 158만원
정도였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보험비를 낸 것일까? 이번 달 말일까지 입금 안 되시면 이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요 4월달 거 빼가세요. 박병준 씨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시점 보험사의 박병준 씨 이름으로 보험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전화가 왔다고 한다. 목소리를 녹음한 지인들이 들려주며 수사를 해보니 박병준 씨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조상필 씨의 목소리였다고 한다. 두 형제는 조만간 보험으로 목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주위에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한다. 조상필, 조재필. 결코 이번 두 사건이 이들이 저지른 첫 사건은 아닐 것이란 판단이 강하게 들고요. 이렇게 정황 증거가 많은데도 사건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특수성 및 능숙함으로 보면 이번 두 사건은 이들이 저지른 첫 사건은 아닐 것이라 판단한 전문가. 운전자 보험 여러 개 들어놓으면 그대로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뀌기 전에 운전자 보험 들어놓고 사람을 밀었어요. 죽이려고 한 건데 못 죽인 거예요. 그렇다. 그들은 운전자 보험 들어놓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람을 차에 치여 죽이기도 하는 짓을 여러 번이나 했던 것이다. 쌍둥이 형제는 보험금을 노렸던 것인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 강호순도 결국은 프로 보험사기범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해야 보험금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와서 주인이 가게 했는데 찌르고 목 찌르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상필, 조재필 쌍둥이 형제는 1993년 중학교 3학년 때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붙잡히자 칼로 주인을 난자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주인은 사망하였고 이 둘은 소년원에 가게 됐다. 근데 풀려났다는 거잖아. 이게 왜 풀려나는 거지? 법이 그래. 법이 그래. 아니 왜? 사건이 정말 이해하다. 명철씨 약혼녀를 좋아했던 조상필은 6월 3일 상견 얘기를 듣자마자 2일에 들었죠? 그럼 3일부터 부동산 상담을 받고 6일 뒤 명철씨에게 사업 제안을 한다. 그 다음날 수면제를 구입한 후 술집과 렌트카를 섭외했다고 한다. 6월 10일 명철씨와 만나게 되고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김명철씨와 박병준씨를 살해한 용의자 조상필, 조재필 쌍둥이 형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이 범죄에 관해 하는 한마디. 둘이 그랬다는 거예요? 둘이야. 죽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박씨의 49제도 지내고 유골도 직접 뿌려줬다고 한다. 사진 뭐 있나 보다. 형 주인. 어떡하 봐야 볼까? 봐야지. 나 잠 못 잘 것 같아 오늘. 나 잠 못 잘 것 같은데. 진짜로. 너무 무서운데. 하... 11일 재판부에 들어간 사건은 14년 1월 10일에 판결이었다. 이광규 무기징역, 이광규 형 20형형. 지금 감옥에 있네. 근데 34년에 나오겠네. 이광규 형은. 이분 나오겠네. 와. 그만 보자. 뭐 현타 보겠다. 그거 캠 실어줄게. 와.
아 나 저번에도 그 토막이 가지고 그 냉장고에 넣은 거 보고 내가 아우 잠이 안 오더라고. 3시까지 그때 아침까지 방송했을 때. 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여기서 끝내던가 찐막으로 하나만 하던가 하고 이제 다른 거 넘어가시죠. 아우 죽겠다 진짜. 와. 찜만 거 해도 돼. 야야야 미안한데 같이 자자. 미안 너무 무섭다. 야, 너무 무섭다고 새끼야. 알았어. 아 진짜 뒤질 것 같아 진짜로. 야 탱구야 오늘 올라갈 때 저 뭐야 그 엘리베이터 비번 칠 때까지 좀 같이 가져와야 돼. 알았지 탱구야 알았지? 아 부탁 좀 할게. 야, 여러분들 그 쪽지로 문경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거 지금 그거 하고 딴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오케이 바로 동석 씨 감사합니다. 복사 이렇게 해서. 오케이 복사할게. 아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까랑 다르다. 아. 문경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 경찰도 급하게 자살로 종결시켰던 사건. 택시 기사였던 고인은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을 못 받고 목과 팔과 허리가 묶인 상태로 허리 쪽에 칼이 찔린 채 발견되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뉴스에서 실제 사진은 안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 공개한 실행 계획서. 아 너무 무섭다 진짜. 봐봐 이게 현장에서 발견된 계획서에 따르면 사건 진행 순서는 허리 묶고 가슴 묶고 손구멍 팔고 걸고 손 받고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에 우선 자살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분의 말씀.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나면 대기는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손상된 조직에 의해서 특히 힘줄인 경우에는 손가락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과연 그 손을 이용해서 반대쪽 손에 그 드릴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을 텐데 그 출혈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또 다시 양팔에 못으로 구멍을 뚫고 자살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 근데 자살로 그렇게 종결시켰다며.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뚫고 나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거 뭐 손을 빼고 이렇게 하고 말이 안 다시 되지. 말이 안 되지. 동료 개인 택시기사.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지던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상당히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뭔가 자기가 뭐 종교의식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아니 대담한 성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혼자 여리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주로 나훈아 그리고 김용림 그리고 가요 무대 그런 거 입력시키고 불교 음악도 들어있었고 동료 택시 운전을 할 때 들을 음악을 선물해줬는데 거긴 불교 음악도 들어있었단다. 아무튼 취재 결과 고인은 성격도 겁 많고 온순한 데다가 종교 활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한다. 불교잖아. 아니 종교는 믿지는 않는데 불교 음악이 들어있대잖아. 아니 근데 십자가는 그거잖아. 그 불교가 아니잖아. 그지 아니지. 사장님 나 차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를 팔았다고요? 예, 내가 차를 팔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차를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고인은 죽기 전까지 택시를 팔고 월세방을 빼고 주민등록증까지 해지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보인다.
주민등록증 해지했어? 아니 근데 못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 실제 현장 도구를 봤을 때 죽음에 사용된 모든 도구가 현장에서 직접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와, 못이 박힌 위치도 아주 정확하고 정교해서 다들 놀랄 정도였다. 만약 자살이라면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정교하게 못을 박을 수 있었을까? 취재진은 그에 대한 실험을 해보았다. 우선 고인의 발이 놓여있던 위치는 발을 겨우 올려놓을 정도로 폭이 좁아서 그 자세에서 못을 박힐 만한 완력이 힘이 주어지지도 않고, 아니 못이 되게 얇던데 무게를 버텨? 이게? 면류관, 칼 등 상당히 구체적인 도구들도 놓여 있었다. 묶었어. 이게 그거잖아. 원래 그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거 이렇게 쓰고, 맞죠 여러분들? 맞죠? 예, 머리에 그거 간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이렇게 자살이 불가능한 주장을 뒤엎을 실험을 국가수에서 했다. 아까 위에 있던 전문가분이 발에 못 박히는 거 어렵다고 말한 거와 반대로 국가수에 실험한 결과 오른발부터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핀치로 못을 잡고 오른발을 발판으로 가장 오른쪽에 붙어서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올려서 오른쪽 발을 안쪽 복사표 위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 이거를? 말이 돼? 추측. 시뮬레이션 해보면 먼저 한쪽 발을 올리고 여기 못을 박은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서 쭈그리고 앉은 다음 여기를 박고 일어서서, 그럼 혼자 발에 못 박기가 가능하다. 실제로 발견된 못의 위치가 시뮬레이션 해본 못의 위치 비슷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를. 일어선 다음 목을 묶는다. 손에 대한 이야기가 하기 전에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현장에서 거울이 발견되었다. 김상주 씨가 직접 크기의 십자가 올라서서 거울을 보니 그 거울이 비춘 쪽은 바로 허리 쪽, 바로 고인이 찔렀던 옆구리 쪽이었다. 즉 자신의 허리를 칼로 찌를 때 거울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위해 거울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예수도 같은 부위를 창에 찔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손 부분. 가장 이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게 손을 어떻게 자기가 못으로 박을 수 있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박은 못의 형태나 상황을 보면 못을 미리 박아놓고 손에 구멍을 뚫고 손을 끼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도구로 보입니다. 손을 뚫은 부위는 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뼈와 뼈 사이를 매달려서 자기 손에 못을 박으려면 불가능하지만 손에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 못에 끼웠다면 가능하다. 실제로 손바닥은 구멍이 깨끗하고 손등은 구멍이 지존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손등을 못으로 하고 손을 끼운 것으로 보인다. 아까 본 작은 드릴로 손에 구멍을 뚫고 손을 한쪽씩 끼운 다음 출혈로 인해 몸이 미끄러지면서 목에 걸러놨던 줄이 목을 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칼, 예비라 돼 있네요. 만약을 대비해 모든 도구는 2개씩 준비한 치밀함도 보였다. 어떤 일종의 조력자가 있다면 충분히 이 사람의 행위를 성공시키는 데 의미를 두었을 수 있겠다. 몇몇 전문가들은 고인에게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고인이 죽기 전 무슨 일을 했는지 추적했다. 우선 고인은 돌아가시 전에 차를 하나 샀다. 집도 택시도 다 팔았는데 왜 갑자기 차를 샀을까? 부장, 이제 차를 잘 인도 받았습니다 이러고 갈 때 전화를 하시더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야 됐다 다 됐다 가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 혼자 가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두 분이서 갔을 거예요. 그분이 상담했던 4월 3일에 산악회 회장님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고인에게 자동차를 파셨는데 자동차를 가져갈 당시 고인이 누군가와 있었고 고인이 자꾸 산악회 회장님과 같이 탈 거라는 등 산악회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고인은 어떤 산악회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았었다. 고인이 산악회라고 표현한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이었을까? 뭔 산악회야?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종이가 발견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움을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예견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 17, 19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됐고 현장에 남겨있던 이 성경 구절은 예수 스스로 이 땅에 온 일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사실이 고인 동생이 경찰에게 한 증언에서 드러나는데 차량을 출고 받고는 시트에 타월을 덮어라. 시트가 그거잖아. 이 뭐 앉는 거나 이런 거. 시트.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변사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기도를 하고 고인이 동생한테 자동차 좌석 타월을 깔라고 했고 고인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 왜 이런 걸 동생한테 시킨 걸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로 흉내내려고 했다면 차를 구입하고 의식했던 것이 취재진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건네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디 들으신 거 아니죠? 뭔데 이게? 그러니까 네가 이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취재진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지. 2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독특한데요 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곳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본인을 죽이고자 적대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중 길가에 매여있는 나귀를 타십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이 사람 내용은 그게 차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을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제 고인이 죽기 전 새 차를 이유를 산 이유가 짐작이 된다. 근데 큰 키를 딱 받아서 자기가 처음부터 운전을 해야겠다. 내가 할 테니까 해야 하니까 차를 공장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고인은 창원에 사는데 굳이 차가 출고되는 공장에 있는 평택까지 직접 차를 몰고 왔다. 누가 차를 가지러 이렇게 먼 공장까지 갈까? 맞지? 창원에 사는데 평택까지 가서 차를 몰고 왔대. 말도 안 되지.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거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네. 겉옷 이런 게 그 시트 그거네. 그 시트 위에 죽음으로 가는데 어떤 누가 있는 것도 정리할 판인데 새 차를 산다는 건 그런 이 의미에서 얘기를 되는데요. 만약 우리야 교통수단이 자동차지만 이 당시 교통수단이 나귀니까.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한 사망시간에 대한 추측. 5시에 동틀 때 예수님이 판결을 받았다면 빌라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 주었다면 적어도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을 것을 보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정확한데? 발명 다시 시체가 부패되어서 정확한 사망 시간 알기 힘들었는데 전문가는 고인이 이렇게 성경 내용을 충실히 따랐다면 아마 사망 시간도 성경에 나온 대로가 아닐까 짐작했다.
예루살렘이 골고다란 배경에 돌산 배경. 돌산 배경과 이미지가 좀 비슷하는 겁니다. 장소도 비슷하고. 가시면류관, 홍포, 예수가 죽기 전에 두른 붉은 천도, 실제 현장 사진, 세심한 소품까지 다 그대로 재현했다. 그리고 아까 나온 계획서에서 채찍으로 39번. 성경 중에 보면 바울이란 분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만든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맞았을 거라고 상상하는 상상들이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 전승되어 왔죠. 근데 이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다. 계명에 따라 안식일 쉬더라.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온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가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목격자가 발견되는 기간도 성경에 나온 기간과 그대로 일치한다. 목격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왜 목격자들은 그 외진 폐석장으로 갔던 것일까? 여기 벌을 여러 통 기른다는 점이 어느 집이라고, 어느 집이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무개라고. 이분은 목격자 중 한 명. 이분이 양봉업자인 주씨를 만나서 벌을 놓을 것을 찾으러 갔는데 됐다, 벌자리는 됐다,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내가 이랬다고요. 아저씨 형 올라왔으니 저 위에 올라가보면 경치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려가자는데 대도 자꾸 올라가자고 했다는 주씨. 우리 아들은 떨어져 있고 주씨가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가더니 뭘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사진이 뭐요? 그냥 뛰어와서 신고를 하든 할 뿐이지. 그리고 주씨는 자기 블로그에 현장 사진을 찍어 올려서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이 주씨는 종고 관련 사이트 운영자였다. 신앙을 상담한다고 내 사이트를 보고 방문했어요. 자기가 아마 뭔가 생각이 같다고 해서. 그리고 고인은 생전에 주씨 사이트의 회원이었다. 홈페이지. 내 사이트를 보시면 안다니까. 내가 일절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주씨는 그 사이트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고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3개월 간격으로 회원을 정리합니다. 이 간격으로 관리하는데 고인이 계속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건 고인은 이 사트를 떠나 꽤나 자주 방문하는 회원이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고인은 아까 말한 대로 창원에 살았는데 죽은 곳은 한참 떨어진 문경. 논리적으로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문경이란 장소는 좀 어색하죠. 이상합니다. 자살한 사람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장소도 아니고 잘 아는 장소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군가 제3자를 그러한 연결과 매개를 해줬을 때 문경이란 장소를 매개해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고인이 문경이 아는 사람은 주씨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충실하던 이 사건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최후의 만찬. 있어야죠. 우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재현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바로 군중의 존재. 성경에 나온 데라면 죽음은 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데서 행해져야 하고, 실제로 예수가 창에 찔린 것도 군중들 사이에서 있던 로마 병사에 의한 것이다. 롱기누스의 창. 그렇다면 고인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을 당시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산악회 사건의 특수성에 입각해 보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문경에는 폭우가 내렸고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게 현장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자살이든 아니든 고인은 왜 이렇게 힘들고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본인이 신체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식에게 간 이식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식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 위에 자식이 죽은 거예요. 괴롭다고 집에 갈 처지도 아니고 자식이 그런 일로 해가지고 갔는데, 자식을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잃고 아내와도 멀어져서 계속 혼자 살아왔다는 고인. 모르지요. 여하튼 내가 싫어하는 게 교인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고 이 녀석이. 내가 말이야 한번 만나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러.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왕래가 없었다. 아까 첫 부분에 주변의 사람들 하나같이 고인은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가족들에 의한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독실한 종교인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주변 사람들에게는 종교를 숨긴 걸까?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나눠주는데 그 사람은 교회만 보면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옛날 뭐 토착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유교나 불교 이런 걸 기독교에 좀 그걸 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인이 믿었던 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독교라기보다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가 모두 섞인, 정확히 말하자면 사이비. 실제로 사이비 종교 특징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 있단다. 사업을 망했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하는 어떤 쇼크 충격을 받은 사람들, 위기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스스로가 처음엔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탓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것이 종교였을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엉터리다 이런 불행을 막지 못했고 예견도 못 해줬으며, 그런데 자기가 그 신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나만 특별히 이런 아픔, 고통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 의미가 찾으려다 보니 자기도 혹시 신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측을 끝으로 많은 의문을 남기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이비 종교에서 죽였는데 은폐하는 거지. 2018년도 종교 무서워서 못 건드림. 너무 자살에만 맞추기엔 초점이 잡혀있는데 저건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한 명백한 타살임. 설령 죽은 사람이 손해 못 받는 거 동의했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동조자가 있었다. 내용을 보니까 비와서 흔적들이 덜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보고 움찔한 게 사이비에 심취해 있었고 다른 사이비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 돋네. 나는 이런 거 같아. 댓글까지 보니까 뭐 사이비 같은데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가족한테 숨겼고. 근데 그 사이비 같은데 이렇게 네가 이렇게 이 죽음으로 해서 뭐 해라 시켜가지고 한 게 아닐까? 모르지. 거기에 사이비들은 알 거 아니야. 존나 개스트레스. 아니 졸린 것도 스트레스는 존나 스트레스다.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난 이런 거 잘 안 봐. 좀 빡치기만 하니까. 난 이거보다 아까 그 이광규 그 사건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열받는 거 말고는. 그치.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아우 열받는다 진짜. 뭐 게임 뭐 할까? 해 뭐 해? 대결. 해. 피파? 나 갖고 싶은 거 내가 먼저 보여줄게. 나 이거
뭐? 나 이거 이제 이게 카이도 오피오피라고 58만 원. 난 이거. 너는 어떤 거? 난 60만 원. 60만 원 어떤 거? 그냥 60만 원을 돈으로 내나? 돈으로 안 되지. 싸봐라. 그럼 60만 원에 육박하는 걸 사면 되지 뭐. 58만 원. 그래 뭐 사. 뭐 옷 같은 거. 어? 하자 진짜로. 3판 이상. 단판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단판? 단판으로 해. 그래서 나 오늘 너한테 한 400만 원 뜯으려고. 지랄하고 있네. 뭐뭐 있지? 아니 알까기 안 돼요. 알까기 이 새끼 너무 잘해요 진짜로. 예. 얘 거의 진짜 알까기 거의 최양 낚시급이야. 진짜 절대 안 돼. 나 못해. 문도 피고? 윷놀이. 와 나 저번에